환자분은 2021년 5월경 교통사고로 다발성 외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보행을 할 때마다 왼쪽 발이 끌리고 처지는 족하수 현상이 나타나 비골신경 마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진찰 소견을 보시겠습니다. 이 검사는 힘줄 반사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양쪽 무릎에서 반응이 증가되어 있고 왼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발목에서도 오른쪽에 비해 왼쪽의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힘줄 반사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초신경 영역보다는 중추신경계에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영상은 왼쪽 다리에 디스크 증상이 있는 환자의 힘줄 반사 모습인데요. 오른쪽에서는 발목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왼쪽에서는 발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처럼 힘줄 반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말초신경 영역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 환자분의 추가 진찰 모습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였을 때 발가락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문제가 있는 왼쪽 발을 자극하였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치켜 세워지고 발가락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바빈스키 징후라고 하고 환자의 증상이 말초신경계보다는 중추신경계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환자의 발목을 발등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봅니다. 왼쪽에서 발떨림 현상이 나타나죠. 발목 클로누스라고 하고 이 역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진찰 결과는 환자의 왼쪽 족하수가 비골신경 마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교통사고 때 발생했던 뇌손상의 후유 증상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족하수가 있는 왼쪽 다리에서 비골신경 기능을 검사했을 때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골신경을 자극한 후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기록한 것인데요.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서 반응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위 영상은 비골신경 마비에서의 근전도 침 검사인데요. 빗소리와 같은 이상 파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례의 환자에서는 방금 전과 같은 비골신경 마비에서 보이는 비정상 파형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진찰 후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분의 좌측 족하수는 뇌손상 후에 잔존하는 좌측 다리의 강직성 변화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환자분께는 본원에서 하는 비골신경 마비와 관련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댁 근처의 재활치료병원에 내원하여 다리 강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